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1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은 정말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7%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600포인트를 돌파했고, 또 코스닥도 1.2%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종가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첫날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고 상당히 출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하고 자동차 쪽 이쪽만 살짝 부진했었고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정말 좋았었고 우선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오늘 방산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특징적으로 3개 업종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이 3개 종목은 크게 상승이 나왔다면 반대로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테오젠 때문인지 전체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쳐서 약 1조 1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거의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지난 2월 19일 있죠? 그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2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 2월 19일 이후로 처음으로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방산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삼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사실상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방산주, 조선주 이쪽에 외국인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로템, 현대엘렉트릭, 네이버 기관은 반도체에 많은 집중을 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정말로 좋았었고 나스닥은 무려 2.6% 급등이 났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한 차례 급락을 하고 나서 2.6% 급등은 처음이었죠.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밑에 꼬리가 많이 달려있던 만큼 어쩌면 지금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계속 며칠 동안에 밑에 꼬리를 달고 있고 가장 최근의 저점 나스닥은 약 17,200포인트 정도 거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미국 시장도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선 몇 가지 근거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며칠 동안에 밑에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저점에서 매수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패턴은 하나의 변곡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거의 시장이 한 달 동안 빠진 폭을 보면 약 14 내지는 15% 정도 그 정도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미국 증시가 어떤 경제 위기가 있지 않았을 때 그때는 많이 빠져봐야 15% 정도? 그 이상을 빠졌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고 조건이 있었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때 그런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15%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사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았었다. 그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날에 나스닥이 급락이 있었고 그게 오늘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S&P 500 2.1% 급등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1.6% 그리고 반도체는 무려 3.2% 급등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도 1.2%, 대만도 1%, 중국 증시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첫날은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대체적으로 시장 중심주 있죠. 이쪽에서 오늘은 더 많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5.3%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조금 아쉽지만 오늘은 0.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또 DB하이텍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힘을 받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아니었다면 다른 업종들은 또 크게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보유한 종목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거나 되려 빠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건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많은 힘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반도체 쪽은 몇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레거시 반도체 업황 개선,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D램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 DDR5 가격이 6% 이상의 상승을 보였었고,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용 반도체까지 다양한 D램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한다는 것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에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검토를 준비 중이라는 것도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반등은 이게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 자, 현지 시각으로 내일 새벽쯤에 엔비디아에서 GTC 2025가 개막될 것이고요. 이 GTC 2025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예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그 정도의 개발자 회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엔비디아 관련주를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젠수당이 직접 발표했었던 유리기판 관련주라든지 액침 냉각, 이쪽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일은 양자 기술과 관련된 토론 패널로 출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 점도 양자 컴 관련해서는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가 내일 새벽에 개막이 될 것이고, 한 5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 냉각, 또 양자컴 관련주까지 그 기간 내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또 실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면 젠수당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유리기판 관련주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또 캠트로닉스, YC캠, 또 한빛레이저, 이쪽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액침 냉각 관련주 삼성공조라든지 GST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업종들을 몇 개 말씀드렸었죠. 그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 기대감이 꺼지는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또 주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업종에 대한 기대감, 그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조심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만의 이슈를 보면 이번 주쯤에 탄핵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날짜가 팩트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를 봤을 때 이번 주가 그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하여금 또 국내 시장은 어떤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업종들의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첫날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저는 오히려 국내 시장은 다소 조심해보는 것이 나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 점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탄핵 선고 결과 발표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는 이번 주에 또 FMC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FMC에서는 점도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도 읽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중요한 이벤트와 일정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전략들을 잘 세워보시면서 시장 흐름에 너무나 크게 휘둘리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확실히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뒤에는 하나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오션, 밑에는 하나비전까지. 최근에 하나그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산이 있죠. 또 조선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 업종이 가장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잖아요. 때문에 하나그룹주가 보유한 자회사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하나그룹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그룹주 내에서 하나오션은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오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6척이나 수주했고, 글로벌 해운사인 에버그린과 함께 첫 협력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조선주 쪽으로도, 자,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있죠. 이 종목도 많은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의 흐름이 빨간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또 밑에 현대로템까지 오늘도 방산 관련주가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하나그룹주들,
또 방산 관련주라든지 조선 쪽까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이슈라면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본다면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 냉각, 또 양자컴까지 특히 이런 업종들을 이번 주를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특이한 것 하나 봤는데, 여기 보시면 리튬 관련주 포스코 엔텍 있죠? 이 종목이 장중한 때 상한가로 출발했었는데 그 상한가를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종목을 보면 여기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장중한 때 12.5%로 출발했었다면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죠. 이거는 지금 최근에 대체 거래소가 개장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포스코 엔텍의 대체 거래소에 편입이 되었고 오전 8시부터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중한 때는 18,400원 정도? 거의 상한가 근처예요. 이 가격대 움직임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정규장에서도 그 가격이 상당히 왜곡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대체 거래소로 몇 개 종목이 더 편입이 될 텐데 그때마다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대체 거래소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주가에 왜곡을 시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조심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